안녕하세요. 구해조 빌딩 김지연. 김지환, 박시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중랑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같이 있는 중랑역에서 약 30m, 도보 1분 이내에 완전 초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양면 도로로 전면에는 20m 대로변과 후면에는 4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동부 골목시장과 중랑역 먹자상권, 빌라 주거상권까지 끼고 있어서 유동인구 굉장히 풍부한 위치고요. 상권 특색에 맞게 F&B, 소매점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지역이고, 중랑천 산책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접근성까지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바로 진짜 지하철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있나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네, 대지 면적 97.4평, 건축 면적 45.62평, 연면적 275.91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건폐율은 47.95%, 용적률은 244.96%.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한도는 조금 남아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44.96% 이득을 봐서 약 44평 정도, 온전하게 한 개 층 정도 면적을 이득 본 건물입니다. 네,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쭉 둘러봤었는데 엘베가 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은 엘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베를 한 3년 전쯤에 새 거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 또한 중랑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역 앞 대로변 도로까지 접하고 있고, 가시성, 접근성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245%로 한 개 층 정도가 온전하게 이득을 봐서 연면적 또한 276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단점은 상부층 임대료가 조금 낮아서 수익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명도를 또 해줄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하다 보니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건물을 보니까 음식점도 있고 한의원도 있는데 네. 구체적인 건물의 사용 구성 알려주세요. 지상 1층은 노래방이고요. 1층은 음식점, 2층은 한의원, 3층은 교회, 상부층 2개 층은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건물 외관 상태는 어떤가요? 네, 지금 건물은요 화강석으로 돼 있어요. 저때 당시 신축에서 많이 쓰던 전형적인 밝은색 화강석인데요. 화강석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노후화된 측면 그런 부분만 해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창문 사이즈 같아요. 창문 사이즈를 조금 시원스럽게 해서 대로변 건물의 장점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명도를 통한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층부 월세가 너무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월세를 딱 명확히 상승시킬 수 있는 해당 층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건물 주차장 쪽으로 와봤는데 임차인 명도 조건이랑 용도 변경 조건은 어떤가요? 일단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매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층 명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일부층 명도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잠금 전에 주택 부분 4, 5층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협조 또한 다 받아놨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어느 정도까지 주차 대수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주차장은 7대가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주차장이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 후에도 7대, 지금도 7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7대까지 되는 데는 여기가 좀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건물 대비해서 주차 대수가 좀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건물의 층별 상태도 알려주세요. 지금 지하까지 포함해서 전체 6개 층 건물인데 4층, 5층, 2개 층이 내력벽이에요. 네. 근데 완전한 내력벽이 아니고 각실, 화장실, 방 이런 부분만 칸막이만 내력벽인 상황인데, 이 정도면 좀 비교적 용이하게 내력벽 철거를 하고 구조 보강을 해서 처음부터 좀 근생이었던 건물의 형태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택의 비중이 워낙 크면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또 신축으로 권장드리고 하는 편인데, 건물의 층고가 낮지 않아서 외관 골격이 근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호 사이즈 시원하게 키우는 도로변의 전형적인 시원스러운 건물, 저는 그렇게 설계가 나올 것 같아요. 건물의 옥상이나 루프탑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올라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건물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전망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옥상 상태는 어떤가요? 옥상에 지금 올라오니까 네모 반듯한 형태의 면적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좀 혜택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증축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사무실이 막 입점되는 지역이 아니고 역 바로 앞 상권이기 때문에 저는 상층부도 학원이나 의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보통 사무실 수요들은 옥상 루프탑 활용을 선호들 하시는데, 의원 이런 학원 업종들은 그런 쪽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저는 옥상은 굳이 그렇게 크게 비용을 써가면서 활용 방안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방수 관련된 공사들 이런 것들만 철저히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5층까지는 올라왔고 옥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
상황인데 저는 굳이 엘리베이터도 또 옥상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뭔가 공사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단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 현장은 4층하고 5층이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해체 심의 대상은 맞거든요. 하지만 좀 비교적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좀 구조적인 큰 변화는 없이 내력벽체만 철거하는 간단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심의를 또 받고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 이사님 모시고 조금 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 알려주세요. 본건물 인근으로 중랑역과 주변의 대로변 건물들이 평당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매물 시세는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평당 한 4,500만 원에서 많게는 7,700만 원까지 실거래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건물의 매매가랑 임대 정보도 알려주세요. 현재 매매가는 45억이고요. 평당 가격은 4,600만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수자의 원하는 조건에 따라 매가도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임대 시세 같은 경우는 현재 구축에 엘베가 없는 건물 기준으로 임대 시세가 1층이 한 10만 원 초중반까지 나오고요. 상부층은 거의 다 이제 엘베가 없다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천드리는 조건은 지하 1층과 1층, 2층 정도까지는 그래도 임대료가 잘 나오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3층부터 차라리 명도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서 주변에 구축에 엘베 없는 건물들의 임대 시세로만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이 매물을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될까요? 공사의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최대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시에 부대 비용 포함해서 10억도 안 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억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은 수익형으로 좋을지 아니면 실사용 용도로 좋을지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일단 수익형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평수가 40몇 평이나 잘 나와요. 그래서 상부층에 거주하면서 밑에 층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도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떤 분들이 매입하시면 좋을까요? 박시우 이사님 의견처럼 상부층에서 거주하면서 저층부의 월세 수익률을 거두는 방안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가족법인을 설립하셔서 법인으로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께서 주택이 섞여 있으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 주택이라서 세금도 많이 부과되고요. 요즘 제가 많이 좀 솔루션 해드리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최상층 주거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로 가지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가족법인 소유로 투자를 하세요.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층은 어차피 분리하셔도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지분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6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은 개인 소유로 가시고 나머지를 법인으로 소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시면서 주거와 월세 수익률을 다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임차 업종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역 주변은 타겟이 명확합니다. 소매점,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소매점들이 들어올 거고 그 위에 상부층들은 의원, 학원 이런 것들이 거의 명확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 주변에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거 지역으로 퇴근 후에 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하철역 앞에 의원 자리들은 평소에 인식했다가 아플 때 오는 거, 뭐 약을 지을 때 오는 거거든요. 1층에 약국도 좋고 소매점도 좋고 2층 그 이상부터는 저는 의원, 학원 이런 것들이 명확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저희 건물에 2층 한의원도 건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의원 자리도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엘베가 있기 때문에 상부층까지 의원으로 맞추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가장 큰 한방은 뭘까요? 제가 한 방이 아니고 좀 여러 방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물건 상권 조사 때문에 주말도 와보고 뭐 평일도 와보고 했는데 중랑역 밑에 다리 밑에 포장마차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건물 1층 보면 제가 이렇게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고깃집이 잘 되나 싶을 정도로 동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다 봐도 신축 건물이 몇 군데 빼고는 없습니다. 엘베 있는 건물이 없어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엘베가 있고 옥상 빼고 다 운영이 되고 심지어 엘베도 새 거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요. 엘베 없는 구축 건물 수준으로 임대료를 상부층과 다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수익률이 또 4% 후반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건물 상태가 저는 너무 잘 돼 있다라고 보여서 큰 공사 없이 그대로 뭐 외관 정도만 리모델링을 해서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밸류 공사비가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네. 향후 엑시트 할 때도 현재 평당가보다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붙여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투자금 대비해서 세전 100% 이상의 수익도 나오고요.
그리고 실투자금이 10억이 한참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금액 정도로 이렇게 건물 투자를 할 수 있고, 건물을 투자하고 난 뒤에 임대 수익까지 잘 나오고, 향후에 시기만 잘 봐가지고 뭐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요, 추후 엑시트까지 또 가볍게 가능할 수 있다. 그 점이 저는 이 건물의 정말 특장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또 어떤 한방이 있을까요?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건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어느 지역에 이런 역세권에 10억 이하 단위 원가로 투자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중랑구에 있는 정말 역세권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이렇게 각 전문가분들이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조